한 주간의 인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위클리 인천 나오셨을 때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교육청과 또 교직 단체 간의 이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죠. 어땠습니까? 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7개 교직단체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인원 그리고 위원장 선임, 외부 인사 위촉 등을 놓고서 우리 교육청과 교직단체 간의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2차례 정도 공식 회의를 가졌고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앞으로 활동한 진상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예. 이후 도성훈 교육감과 간담회 등을 거쳐서 오늘날 최종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5명, 그리고 유족 측에서 추천한 위원 2명, 교육청에서 추천한 5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당초에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청과 교직단체의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사안과 경과 등을 살펴볼 진상조사단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명 그리고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되고 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 중심으로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단체와 또 교육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자라는 의견에는 계속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가 되었지만 앞으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고 또 투명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특수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2025년 인천 교육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도 인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 주실까요? 네, 2025년 인천 교육정책의 큰 틀을 설정하고 지금 정책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025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실 교육의 본질은 학교와 교실에 있고요. 또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들의 배움이 살아있는 학교, 온전히 서로 바라보며 삶 자체가 배움이 되고 배움이 곧 삶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우리 한번 펼쳐보자라는 것이 내년도의 큰 방향입니다. 우선 2025년도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소통협의체를 현재 한 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4회로 확대하고 또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학교 지원단에 교원 업무 지원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행정을 넘어서 교무 학사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교무 학사 업무 지원 기동대, 초등 1일형 현장 체험학습 지원, 1수업 2교사 채용 업무 지원, 저경력 교직원 맞춤형 업무 지원, 특수교육 인력 채용까지 지원해서 선생님들은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여름 굉장히 무덥고 긴 더위로 인해 학교 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서기에 학교 전기요금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그 밖에 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단체 버스를 지원하고 또 현재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학생 성공버스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도 이 도성훈 교육감께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현장 지원을 방향을 찾아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일거스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또 시민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본질은 학교와 교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현장을 중시하는 얘기 같은데 최근에 탄핵 전국으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의 자발적인 시국 선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 일정에도 좀 차질을 빚지는 않았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네,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분들께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부터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새벽까지 우리 교육청으로도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다음 날 등교를 해야 되느냐 또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라는 그 문의 전화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4일 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긴밀하게 논의를 했는데요. 이 도성원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직원 모두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과 또 당시에는 비상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이 생길 경우 각급 학교에 이러한 상황들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이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면서 교육의 힘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또 참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담화문을 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 현장은 큰 동요 없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고 또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생각됐던 우리 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여고 그리고 인천고교 학생회장단, 인천 성리중학교 회장단, 시국선언까지 이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배우고 실천했던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어른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얼마 전까지 현재도 탄핵 전국으로 굉장히 정세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은 어떠한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학생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해 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경험이 학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힘을 다하겠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인천 교육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